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옥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부천시 숭이동에 있는 공톤으로 197, 이제 197이라고 하죠. 막걸리 동호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 중 수제 막걸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제 막걸리를 통해 마을을 중심으로 전통 발효 막걸리를 확산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조직, 이제 이주민들 문화조직과 우리나라 풍물회의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적으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뉴스 독자들에게 마을 문화 자치가 주민자치 조직과의 관계에서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생동감 있게 알려주실 거라 기대하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재옥이라고 하고요. 우연한 계기에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법을 본 거죠. 보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엄마가 하던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한 40대쯤에는 이런 걸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이제 기회에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옴팡이라는 공간에 와서 이제 같이 술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동아리로 전환을 해서 지금 6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저를 특별하게 내세울 건 없고 그냥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싶어 하고 그 배운 거를 이제 현실에서 좀 같이 접목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공톤으로 197인데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터누루 197이라는 개념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공터, 이렇게 좀 비어있는 공간, 그런 의미도 있고, 누루라는 개념은 한 분이 소개하시기를 약간 느림의 미학이 겹쳐져 있어요. 우리 발효 음식이나 발효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어울린다 해서 추천을 순우리말인 누루를 추천해 주시고 197은 이 길이 숭이동 197번 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공터 197이라고만 하자 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발효에 관련된 거니까 그 느림을 같이 써서 누루를 넣어서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조금 길어졌죠. 네, 이름이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공톤으로 197에서 막걸리 동호회 회장으로 이제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현황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6년 동안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 동아리로 전환을 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이제 처음에 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8명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근데 다들 모나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제 뭔가 할 때 다 같이 참여를 잘 해주시고 저희 술 빚는 마을 사람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다른 동아리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대표적인 게 곰팡이라는 발효 동아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발 마사지를 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생겨났고, 기타 모임도 생겨났다 없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타악기를 다루는 젬베 모임도 생겼고, 그리고 댄스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걸 시작을 해서 과연 이 공간에 누가 모일까 했던 그런 좀 의구심을 갖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막걸리 축제라는 걸 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괜찮다 해서 여기 동아리들도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물꼬를 텄다는 게 좀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 아까 젬베하고 그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젬베나 댄스는 어떻게 이렇게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회원분들이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고 강사료를 이제 채워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평생학습 지원도 한 번씩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게 끝나면 다시 회원분들의 회비를 자발적으로 걷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회원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뭐 특별한 분들은 없고요. 그냥 저는 전업주부이고 다른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대부분 이런 거를 하고 싶으나 어디 가서 이제 배우기에 애매한 그런 이제 공간이 좀 없잖아요. 부천에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아름아름 해서 모이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지역이 춘희동인데요. 네. 춘희동을 선택한 이유 하나 하고 네. 또 이게 춘희동 지역의 특성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동을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이 옹팡이라는 공간을 알게 됐고, 거기에 계시는 천성환 쌤을 알게 돼서 왔는데 여기가 또 춘희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을 때는 그냥 옹팡이라는 공간이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지역 주민과 어떻게 이제 같이 해볼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춘희동 자체가 주택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또 교류가 또 많이 없어요. 굉장히 범위는 저기 넓어요. 산울림 청소년까지가 춘희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또 살고 있는 데도 아니고 여기가 전체인 것 같아요, 춘희동은. 그리고 여기가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뭐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뭔가 문화를 즐길 만한 거리가 전혀 없어요. 학교도 보니까 중2동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곳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조그만 그 공장들 많이 있는 지대고. 근데 이런 데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조금 되게 독특하기도 했고,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그런 호기심에 와서 봤는데, 의외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한국 사람은 약간 의심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놀고 있는데 좀 와서 같이 놀아봐요 이러면 되게 막 그 사이비 같은 그런 우리 막 이상한 종교단체에 끌어들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거리감을 두고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평범한 주부고 아이를 키우는 애엄마인데 그냥 가서 놀아 이랬더니 그 뒤에 들려오는 대답은 너나 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데려다 놔도 잘 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어울리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이런 데를 오길 꺼려 하나 봤더니, 일단 호기심은 많으나 누가 끌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덥석 가지도 않고 의심하고 제가 나한테 뭔가 바래서 저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이득도 없는데 하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어서 오시는 거예요. 즐거워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도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랑 어울리는 방식은 뭔가 거래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공간에 그런 게 없고 내가 뭘 하는지 남이 뭘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논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춘희동에 와서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 하는 것들이 조금 변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중심부에 가서 내가 뭔가 하고 있어야지 막 되게 다급하고 이게 좀 조급한 면이 있었다면 여기 와서는 약간 좀 느긋하게 그런 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는 게 약간
사람이 이렇게 막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막 거래 관계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참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발효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된장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막걸리를 담그는데요. 막걸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술은 이 사람을 모아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우리 술이라는 걸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 술이 있다라고 하기 전부터 서양의 술을 맛봤기 때문에 아 우리 술은 되게 싸구려 술이야 이런 인식들이 되게 강해서 아 우리가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우리 술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맥주나 그 와인에 비해서 우리 술도 뒤지지 않는데 우리가 단지 접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천대시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도 있었고 시골에서는 엄마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재료 준비에 있어서도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하지만 술이라는 거는 재료 준비가 일단 간단하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단지 잘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힘들긴 하지만 혼자서 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중에 술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막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재료 준비에 막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그냥 밥하는 쌀하고 물 거기에 누룩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발효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 그게 굉장히 막 저한테는 신선했고 그게 매일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줘. 그래서 술이 더 이렇게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점점 늘려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술이 일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먹잖아요. 네, 그러죠. 내가 먹으면서 네.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질문에는 좀 이렇게 네. 웃기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막걸리를 만드실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걸리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막걸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걸리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막걸리는 내가 술을 빚어서 막 걸러서 내놓은 술이 막걸리거든요. 전혀 싼 술이 아니고 탁주랑도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술지개미 물을 섞어서 먹는 탁배기와도 다른 정말 좋은 술이에요. 고급진 술인데 우리가 매일 장수 막걸리를 보다 보니 그게 막걸리다 생각을 하는데 막걸리는 재료부터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쌀도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도정률이 많은 그것만 사케만 빚는 그 쌀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발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찹쌀로 많이 빚잖아요. 찹쌀과 노릇과 물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찹쌀도 도정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누룩도 어떤 누룩을 쓸 거냐 뭐 흔히 말하는 입국이라고 하는 수입된 누룩을 쓸 거냐 그러니까 효모를 따로 접종해서 쓰는 그런 누룩을 쓸 거냐 아니면 우리 누룩처럼 누룩치가 좀 있더라도 자연 접종한 자연에서 유래한 걸 쓸 거냐 그러니까 물도 우리가 흔히 지금은 생수를 많이 쓰긴 하지만 원래 좋은 물은 물을 끓여서 얘를 식혀서 그 상태로 쓰는 물이 좋다고 하니까 재료 선택에 있어서 그냥 막걸리가 막 담는 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 종류에는 되게 많아요. 막걸리라고 하면 좀 보통 다 칭하는 건데 거기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술이 막걸리부터 해서 막걸리를 빚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청주가 나오고 청주를 증류함으로써 또 소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 붙이는 술도 되게 많아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과하주처럼 더운 여름을 넘기는 술이라고 해서 과하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쉐리 와인이나 그러니까 포르투 와인처럼 와인이 상하지 않게 얘네도 브랜디를 넣어서 도수를 올려주잖아요. 이 술도
이 발효주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주를 부어가지고 도수를 올려서 빚는 술이라는 의미에서 훨씬 앞서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맥이 끊겼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꽃을 넣어서 만드는 가향주라고 해서 그런 술들도 많이 나오고요. 종류를 찾아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책에는 200 몇 가지. 근데 예전에는 뭐 더 많았겠죠. 가양주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술을 빚었으니까 뭐 600가지가 넘는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2012년 이후에 뭐 복원된 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복원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복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 계량과 지금의 계량은 다르기 때문에 재현한 술이 그 정도 이제 살아났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술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안동 소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동 소주도 또 어떤 누룩을 써서 빚는지 보면 또 거기서도 또 호불호가 갈릴 거고,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술을 만들고 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하다는 막걸리, 그러니까 비어펍처럼 막걸리 전문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선호도를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떠한 술을 마시고 있을까. 근데 가장 유명한, 우리 잘 아는 금정산성 막걸리라고, 그 술은 5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 공주 알밤 막걸리는 20대 여성들, 그 다음에 굉장히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해서 나 이런 것 좀 마셔 이런 거는 20대 남성들이요. 약간 호기롭게 나 이렇게 막 몇만 원씩 내고 이런 펍에서 나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술은 마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밥과 같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부어라 마셔라의 개념이 아닌, 기호식품이 아니라 밥으로서 술을 대했고 반주로서의 문화인 거지. 우리가 저 술만 먹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안주와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술을 곁들인 문화거든요. 근데 현재의 술 문화는 굉장히 취하고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우리 술을 접한 젊은 층이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술을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술은 결코 싼 술이 아니고 고급진 술이고, 재료 선택도 굉장히 신중해서 하고 발효의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이게 아니라 좀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걸리가 되게 매력이 많은 그런 이제 발효 네. 음식 중에 하나인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춘희동에서 마을문화 자치 조직을 만들어 가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참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그냥 와 있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하면서 놀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단순함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럼 이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저도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마을 자치라든가 그런 거에 별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제가 막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뭔가 이런 조직에 가서 뭔가 해야지 그런 것도 딱히 없고요. 그냥 제가 뭔가를 잘 하다 보면 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하다 보면 뭔가 되진 않을까. 그러다 보면 뭐 두루두루 모여서 그러다 보면 또 넓혀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싶고요. 굳이 뭐 어디 가서 막 숟가락 올리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같이 하는 거고, 제가 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같이 합시다 이런 주의는 또 아니고요. 그럴 만한 또 사람도 못 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하게 와서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되고, 그냥 좀 더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잘 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사람들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냐. 근데 딱히 막 다른 분들은 이런 걸 하면 홍보를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까지 음.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활동을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막 뭐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편하게 열려 있는 아주 네. 기초 이제 단체 모임으로서는 또 그런 게 마음이 좀 편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축제도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 축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 그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해인가에는 저쪽 강남시장 이주민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부스 하나를 열어가지고 시음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내에서 무슨 다양성 문화가 있어갖고 송내역에서 또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 두 번을 하고 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우리도 이제 또 끼리가 된 거잖아요. 함께가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재밌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옴팡을 주축으로 해서 옴팡 난장이라는 거를 이제 개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효 팀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여러 그 옴팡을 주축으로 해서 했던 동아리들이 나와서 같이 놀았죠. 테크노파크 앞에서 두 번을 작년과 그 전 2018년, 2019년을 열심히 잘 놀았더니 잘 놀았다고 네.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크게 그렇죠. 막 이렇게 북치고 깽가리치고 네. 이렇게 노는 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놀았는데 저쪽이 또 공간이 또 되게 외지더라고요. 가보니까 지역 주민이 거길 또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보고 본인들도 이제 진달래 축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막 와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궁금해는 하시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일단 홍보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제 이게 주민들도 워낙에 동떨어져 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시는지 아니면 이게 시 자체가 조금 보면 지역적으로 이게 되게 나눠져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게 이쪽 중심이잖아요. 원미구 중상동 중심이다 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곳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뭔가 이렇게 같이 노는 분들은 이걸 좀 활성화시켜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읍소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가 아닌 야 너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천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정말 그 노력이 가상해서 우리가 이런 걸 따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줘볼게 이렇게까지 좀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동아리 사업 처음에서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모임을 하나 또 약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아니 부천에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알릴 수 있는 게 없으면 시에서 좀 양조장 이렇게 차려주는 건 어렵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갖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떻겠냐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보니까 뭔가 뭔가를 하나 시설을 차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뭔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루트들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놀다가 지쳐가지고 가버릴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놀면서 지역 주민이랑 이렇게 같이 다 어울리고 싶은데 이 뻘쭘하지 않은 걸 뭘로 없앨 수 있겠냐.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뻘쭘하지 않게 아무리 즐겁게 한다고 한들 이미 그 쌓여있는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계속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같이 좀 이렇게 조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먼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을 해주는 팀만 해줄 것 같아요. 해주는 팀만. 네. 이게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하자고 해놓고 끼리만 놀더라. 결국 갔더니 지역에는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예.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진짜 변방에 있다 중원에 나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변방은 뭐고 중원은 뭐냐. 변방은요 사람들이 놀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고립돼 있는 거고 중원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곳에 나오는 게 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중원에 나와봤더니 그냥 사리사욕만 넘쳐나더라 이거죠. 왜 우리 함께 하자고 해놓고 지네들끼리만 놀고요. 막상 거기 같이 가서 놀자고 해서 가면 항상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내가 먼저 와서 이런 걸 했으니 뭐 이렇게 진짜 어깨에 뽕 넣고 다니고 갑질한다는 걸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들도 느꼈지만 자기가 얻는 이득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되게 그 벽들이 많고요. 이게 마을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뭘 하고 축제를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다 돈돈돈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돈으로 연관이 돼야 될까? 그냥 돈이 아니어도 그냥 즐겁게 잘 놀고 우리 잘 놀았어 이걸로 좀 만족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모든 게 돈으로서 어떤 걸 결부 지어가지고 다음에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거는 좀 마을에 있어서 무엇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다시 그냥 안 가죠. 근데 제가 그런 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락에서 갔더니 뭔가 그 학력을 막 따지고 얘가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써먹고 싶으나 자기들 레벨에 끼워주긴 싫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벽들이 막 있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끼리만 놀아야 되나? 함께라는 걸 버려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되게 고민이 돼요, 지금. 많이. 참 그런 거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또 경계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들었던 그 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딜 갔는데 굉장히 막 뻘쭘해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가 못 갈 때를 간 것처럼 너무 가시방석이었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온팡에 와서 저희 솔비과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그분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분 술도 안 드세요.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술을 만들러 3년을 나오신 거예요. 왜 나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재밌었대요. 이 공간에 와서 어떤 격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따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성향이 다르면 너무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할 일도 없고 그냥 술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정말 막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딴 데를 아무리 가도 보이지 않는 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섞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이게 나를 먼저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숨기고 네가 먼저 오픈하면 내가 오픈할게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픈을 하고 저분들이 오픈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런 점들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막 내처럼 나 오픈 안 할 건데 너만 막 오픈해야 돼 이렇게 압박감을 줬으면 우리가 6년 동안 이걸 지속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를 먼저 오픈한다는 게 술 빚는 마을 사람들의 되게 약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 훈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 여기 말고도
다른 문화 조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문화 조직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천의 문화 조직이라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는 음. 못하는 것 같고 이 옴팡 난장을 계기로 이제 이 주변에 활동하는 뭐 도예가 분들이나 저기 앞에 공방 코피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 저분은 원미룡에 계시다가 여기로 온 케이스예요. 여기로 인해서 춘희동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분도 딴 데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걸 계기로 여기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또 같이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활동하시던 이번에 보니까 뭐 국악하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엔 호기심에 오셨겠죠. 다른 데서 이런 수업하시고 다뭐 공연도 하시는 분들인데 춘희동에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와봤는데 또 되게 또 신선한 느낌으로 그분들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뭐 그분들한테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활동하시는 천성환 쌤이 이제 주축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 춘희동 지역, 이 거리를 살려서 젊은 이제 인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 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도 이 춘희동을 알리자라는 취지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는지.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직접 민주주의 뉴스나 3일 서울 미래를 아까 우리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제 마을문화 자치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락날락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어디를 가도 주인된 마음으로 가거든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손님처럼 갔다가 이렇게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올리고 그냥 그분들은 결정적으로 보면 밥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울려야지. 내가 거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다 올려놓은 밥도 떠먹고 오는 거지. 내가 가서 뻘쭘해가지고 막 손님처럼 이렇게 그러면 기웃거리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공간에 가서든 뭔가 교육이 있다고 가서 나 손님처럼 그것만 배우고 올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공간에 내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공간에 초대받았으니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만 가시면 이게 조금 더 확산되고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내 돈 내고 뭐 배워야 되는데 내 돈 안 들이고 뭘 가르쳐 준다니까 나 그것만 하고 와야지.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네. 여기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고 본인을 위해서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이게 공짜와 무료가 다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진짜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은 정말 공짜예요. 정말 네. 도둑놈 심보이고 무료는 내가 해보니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니 너도 그 즐거움을 누려봐 라고 권하는 게 정말 저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공짜와 무료의 차이점만 알고 이렇게 오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은 공짜를 바라고 와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왜 단어가 생기게 된 계기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런 데 참여하는지 아니면 이런 수업에 오는지만 잘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끼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가 좀 더 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끼리 놀아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야 너네 함께 놀아야지 이러면 모순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동아리를 하시면서 되게 즐거운 게 많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6년 동안 이걸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알 만큼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일단. 이쪽을 쫙 보니까 배우러 가려고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고, 돈을 내고 배웠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교육기관을 알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다 사업비 따서 내가 돈을 얼마큼 쓰냐의 얘기만 하는 거지. 내가 본인들이 이렇게 막 멀리서 배우러 왔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본인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가르쳐서 내가 우리나라 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줄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결국 다 돈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우리 전통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진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걸 원하고 가잖아요. 결코 이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사업도 1년씩으로 끝나더라고요. 이 전통주라는 것들이. 누군가가 이 전통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케를 이겨야 돼.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일본의 사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력을 양성시켜야 될 건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담당자가 바뀌고 교육은 맨날 하는데 돈은 정말 예. 다른 데 쓰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의 소믈리에가 3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0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종사하고 뭐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걸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주무 부처에서 좀 머리 맞대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좀 꾸준하게 진짜 100년씩 우리 이거 해야 돼.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해야 돼.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줘야 우리처럼 즐겁게 노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구나. 그거 더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교육기관들이요, 안 친해요. 딱 그냥 나만 잘 돈 받아서 잘하면 돼.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발전시켜야 돼. 우리 술이 이래.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정말 말로만 하는 이것만 하지 말고 연대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을 좀 버리고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만 교육생 많으면 돼가 아니라 야,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하려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우리 좀 교육을 이렇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좀 저변학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불만만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면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해. 근데 난 돈도 없고요. 그런 그 권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권력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런 권력기관의 연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지옥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하면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번 어디서 이런 걸 한대, 너네 구경 가봐, 이게 아니라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어떤 특정한 교육기관에만 몰아서 줄 게 아니라 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본인들은 미리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후발주자가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가? 저는 그런 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 술을 하면서 재밌고 즐거운데 우리만 즐거우면 끝나는 거냐. 근데 이게 더 이렇게 알려지려면 더 많이 이런 그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부천에는 복사골 막걸리라는 면허 갖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접으신 이유가 장수 막걸리와 경쟁이 안 돼서. 그러면 이런 게 지역에서 부천은 내세울 게 없어요라고 하지 말고 복숭아 축제 하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조장을 왜 차려줘요? 대장동 쌀 나오잖아요. 대장동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양조장을 살려야죠. 예, 그거 안 해요.
그게 조금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시의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의정부를 놀러 갔더니 의정부 부대찌개라면서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마루 감자탕을 주길 때 조마루 감자탕은 외국 거 갔다가 구멍 꽁꽁 뚫린 뼈다귀 누굴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골 막걸리라는 양조 면허가 있으면 우리가 복사고 축제도 하니까 이거랑 조인해가지고 좀 그걸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술 빚는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